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 이 미래를 보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걸 비유적으로 주식시장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코스피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들여다보려면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반도체 회사,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이 우리 코스피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떤 시장에서 앞으로의 분위기를 익히려면 전체 시총이 가장 큰 걸 쳐다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총이 큰 거는 그만큼 거래량도 압도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시총과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벌써 의미 있는 수준까지 왔네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체 시총은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예.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모두를 다 합쳤을 때 한 15%는 좀 안 되고 12% 수준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U가 시총에서 2등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미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래량에서 의미가 너무 큽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40%가 넘어요. 거래량이라면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횟수와 금액이죠. 금액까지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시총하고 거래량 두 개를 봤었을 때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 부분에선 더 많은 날들이 훨씬 더 많고 반대로 시총은 비트코인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하나 생긴 게 분명하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그럼 비트코인이 그래도 대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비트코인 시세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업계의 중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큰 것은 보고 거래량도 보고 두 가지를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시총에서는 비트코인이 50%가 조금 넘고 스테이블 코인이 1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8%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 밈코인이라고 흔히 부르죠. 각종 다양한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코인들을 나머지로 분류를 한 테더라든지 통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뭐 하이퍼 무슨 뭐 월드 코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기타로 분류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이 스테이블 코인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코인의 미래,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사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급 받아서 원화가 생기면 이거를 은행에 예치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살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 원화를 넣어 놓으면 그 원화를 바탕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스테이블 코인도 사고 다른 코인들도 산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첫 번째 구매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1달러로 어떻게 보면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들을 왜 먼저 사냐 하면요. 은행 계좌도 없는 나라에서도 요즘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월급을 그렇게 주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차피 뭐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라고스라든가 아니면 뭐
터키 이스탄불이라든가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달러를 기반으로 뭔가 사고 팔고 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외환이 넘어가는 것을 전부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데는 그래서 아예 달러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거나 그게 쉽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예 이 테더 같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선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PER, PBR 이런 것처럼 가상자산의 흐름을 뭐 알 수 있는 지표 하나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라는 겁니다. SSR이라는 건데요. SSR이요. 네, 이건 간단합니다. 산식은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그러면 이 SSR이 낮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고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전 단계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사놓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SSR 지표가 낮다는 건 앞으로 조만간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SSR이 높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강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궁극적인 투자처, 목적지는 비트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거쳐가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결국 가상자산 전반의 흐름을 비트코인으로 보던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던 간에 어느 거든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형국까지 오게 된 거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네. 그것도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처 중에 하나라는 인식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비트코인 하나로 결정되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 투자처이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단계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인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거 자체로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서 네. 물건을 사는데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대금 결제나 무역 결제로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치 달러처럼 그냥 결제 수단, 지급 수단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가 다시 유추를 네. 해보면 비트코인은 투자처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네. 화폐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2부에서는 또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요. 2부에서는 다른 네. 설명이 있고요. 그러면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어쨌든 SSR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 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는 건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투자될 그 금액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에 있던 금액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환원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SSR의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 그렇습니다. 바로 네. 이것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건 네. 이미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재미 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팔고 이익을 실현해서 네. 그걸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놔서 비트코인 시세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스테이블 코인 시세가 오른 거일 수도 있고. 예, 그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SR 지표를 이 밑에 있는 분모에 해당되는 예. 스테이블 코인 개수가 늘어난 게 음. 이게 원인이 돼서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은 분명히 예,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아닌 곳에서 들어간 금액인지 그렇죠.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그냥 돌고 있는 금액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변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SSR 지표가 커진다는 건 네. 잠재적인 대기 자금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가져도 좋다. 이 정도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처라고 했을 때 법정 화폐로 직접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그러니까 활용해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아니 그냥 원화로 사면 되지. 굳이 모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왜 사고 자꾸 그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정 점유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투자해 놓은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도 돈이 안 가는 거 아니냐. 네. 요즘 이푸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요. 네. 우리가 원화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하려고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워낙 그냥 내 주요 거래 은행에서 네.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로 휙 보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를 또 터야 되고 그리고 그 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돈을 보낸 다음에 이게 왔다라는 걸 또 승인 아닌 승인 이런 절차가 중간에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만간 비트코인 시세가 팍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돈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예.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도 뭐 실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급변하는 대상이고 네. 다른 밈코인들은 뭐 몇 분 만에 100% 오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분도 중요한데 어떨 때는 하루 걸린다. 외국의 어떤 거래소는요, 승인하고 나서 5일 안에 통보해 주겠다.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면 타이밍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그쪽 안에 스테이 할 수 있는 다른 코인으로 그게 법정 화폐와 똑같은 안전성을 가진 어떤 무언가로 네. 일단 들고 있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또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변환시키는 거는 굉장히 순식간에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법정 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들. 예. 그러다 보니 그걸로 미리 내가 바꿔놓고 예.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금액대로 내려오면 내가 바로 써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대응력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였고 두 번째는 비용이라는 예. 뜻이세요. 이 비용 문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네.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은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계좌를 변형하거나 이용하다 보면 소소한 수수료가 붙잖아요. 네. 그 수수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 돈을 바꾸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는 이 수수료가요. 수센트 듭니다. 그런데 은행은 $10가 들고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는 $10가 드는 거예요. 1,000원이냐 몇백 원이냐 뭐 이거의 차이네요. 1,000원이냐 몇십 원이냐 뭐 그렇죠. 이 정도로 가겠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뭐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네네. 다 달러 기반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가 달러가 아닌 기타 국가의 법정 화폐라면 우리는 원이니까요. 예. 네.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물론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불편함이 있는데 예. 그런데 그냥 가상자산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고 다시 환전을 해놓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있었을 땐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특히 대량 이체 시 그 비율의 차이는 굉장히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커집니다. 비율은 일정한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그렇죠. 절대값이 커진다는 말씀이시고 네. 수수료나 환전 등의 비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네. 이거는 요즘은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분들이 많으냐 하면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화폐든 네.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이런 걸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상자산마다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시세도 조금씩 다르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소마다 네. 다른 시장이에요. 네. 분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A 거래소에서 내가 뭔가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익을 법정화폐로 바꿨는데 네. 그 법정화폐를 B 거래소로 옮겨다가 B 거래소에서 발빠르게 다시 또 뭔가를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 야, 이게 A 거래소에 연동되어 있는 계좌로 다시 내 법정화폐를 보내서 그 돈을 다시 B 거래소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넣어서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은행으로 치면 우리나라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다 그냥 원화를 취급하고 달러화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디로 입금을 해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뭐 A 은행에서는 원화만 취급하고 B 은행에서는 달러만 취급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화에서 달러를 바꿀 때는 거래소를 두 개를 막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어떤 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있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또 맞습니다. 예, 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네네. 해외 거래소로 보내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아니면 해외 거래소 간에서 이렇게 내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게 너무나도 수월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뭔가 거래소로 옮겨 다니면서 투자하고 싶을 때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예 하는 게 네.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거 비트코인이든 일단 가상자산에 뭔가를 투자하려고 할 때 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속도, 접근 가능성, 비용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투자 기법이 뭐가 있냐면 차익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도요. A라는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과 네. B라는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마다 같은 물건인데도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있죠.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어느 임계점에서 차익이 확 벌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수수료까지 생각하고 그 순간적인 찰나의 그 차익을 내가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 아니면 순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해버릴 경우 내가 그걸로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다. 이런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예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A 거래소와 B 거래소의 약간의 금액 차이가 이격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얼마 이상 벌어져서 수수료 떼고도 나에게 잠정적으로 0.01% 이상의 수익이 남으면 무조건 컴퓨터 네가 알아서 바로 거래해줘. 이걸 할 때는 네. 정말 발빠르게 수초 안에 이 거래를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방법, 이런 차익 거래 형태의 시스템 매매는 스테이블 코인 아니고서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 투자자의 거래소마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차익을 거두는 그거는 약간 고급 기술인 것 같아서 네. 그걸 제외하면 어쨌든 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첫 번째가 속도, 두 네. 번째가 비용, 세 번째가 접근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관관계 진짜로 네. 그런 것이냐는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그렇죠. 되지만
추세상으로는 그런 네. 것처럼 보인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전문적인 범주도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야 워낙 그냥 공부하시고 또 방송하는 걸 즐기시지만 저는 사실 코인을 하지 안 않습니다. 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의 후배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공학도 분들 네. 중에는 스타트업도 해야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그냥 컴퓨터 기술이 능수능란한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예 코딩 짜서 이 차익 거래를 개인 단위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몇몇 한 3명, 4명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막대한 뭐 거부가 된 친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슨 엄청난 뭐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투자 기법도 아니고 점점 보편성 있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일부 그런 친구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네. 다른 사람들에게 또 팔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네. 기업들이 네. 뭐 워렌 버핏 회사라든지 뭐 있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벌써 한 4명, 5명이 모여서 본인의 돈으로 시작하다가 네. 다른 투자자들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방법이 있는데 네. 좀 투자해 주시면 저희는 그 수수료를 얼마 받고 당신은 얼마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돌리는 회사를 싱가포르나 일본에 설립해서 운용하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 후배님들이 적지 않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강조를 해주시네요.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오승은 아나운서도 그런데 관심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술이 네. 발전하면서 우리가 경제나 투자 쪽에 변화하는 이 흐름이 예. 너무 빠르게 그렇죠.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도 딱 한마디 정도로 좀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를 쭉 얘기하면서 예. 혹시라도 이제 코인이나 그렇네요. 가상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네.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이게 또 짧지 않은 걸 짧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늘 무리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네. 그냥 1달러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연동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예전에. 예. 물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개런티한 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인증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 코인은 그냥 미국 정부가 1달러로 품질을 인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거민을 찍어주기로 약속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만든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일부에서 잔뜩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은요. 네. 이걸 1달러로 연동해서 미 정부가 인증해주고 이것까지는 솔직히 아무도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도 아무도 생각 안 했고 네.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투자하거나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법정 화폐로 그때그때 바꿔서 투자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움이 많은 거예요. 네.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그래서 마치 카지노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현금 들고 카지노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서 뭘로 투자하죠? 칩이라는 칩. 걸 바꾸잖아요. 그럼 이 칩은 너무나도 편한 점이 카지노 안에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칩을 만들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더에 투자했다가 다시 기타 코인에 투자할 때 칩이 있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블랙잭 하러 갔다가 포크 하러 갔다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칩으로 생각한 거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생각해낸 그 발행사의 창업주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린 칩을 생각한 겁니다. 예전에 설명해 줄 때 왜 칩 얘기 안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카지노에서 통용되는 네. 가장 기본 화폐 칩. 예. 가상화폐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장 네. 기본 화폐 스테이블 네. 코인. 그때는 좀 칩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놀이공원에 저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쓰는 걸로 제가 비유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가상자산 칩입니다. 예,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네, 네. 하셨을 것 같고
이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부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한번 송두리째 바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상자산 그러면 비트코인이 대명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명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요즘 주춤한데 네. 다시 비트코인이 날개 돋친 듯이 또 뿜어 나갈 건지 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예. 투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니면 여긴 역시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무한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월가 또 월가는 하나는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쪽입니다. 먼저 월가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이 월가에서는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들의 사업을 갉아먹을 수 있는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해보자. 저 개념이나 실제 지금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는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네. 기존 코인을 정산해 주거나 기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처럼 관리해 주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파는 기타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 예. 발행에서도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예. JP 모건은 JPMD라는 예금 토큰을 이미 내놨습니다. 뭐 기사를 보긴 한 것 같아요. 네, 2024년에 내놨어요. 예. 이거는 우리 개인은 이용 못합니다. 기관을 이용한 건데요. 그런 건가요? 예. 이 기관들은 그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해외에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은행이 문을 닫아요. 네. 밤에 문을 닫거나 주말이라고 문을 닫고 뭐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문을 닫고 네네. 그러면 돈 받을 걸 한참 뒤에 받으니 이 특히 회사들 기관들은 돈 받는 금액이 막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며칠 산간으로 이 이자가 그래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주 7일 서비스해 주는 거 없느냐 했을 때 이게 JP 모건만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많은 상대 거래 은행이나 상대방도 그걸 같이 해줘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러면 24시간 가동되는 시장에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네. 거기에서 JPMD라는 본인들이 개런티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24시간 주 7일 예금을 송금해주고 예금을 받아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발행을 해가면서까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 월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CT 그룹 같은 경우는요. 네. 이미 4개 시장에서 CT 토큰 서비스라고 해서 토큰들을 사고 팔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넘어서 별도의 CT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을 싫어하는 아주 소상공인들, 보부상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사실 저도 해외에 어떤 기업에게 연구 용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데에 연구 용역은 잘 안 받았는데 이게 연구 주제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제가 밤잠을 못 잔 게 그 사람이 저한테 연구를 다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최종본이다 해서 보냈어요. 그 사람도 오케이 그동안 수고했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입금을 안 한다. 네. 그럼 제가 그 돈 어떻게 추징하죠?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거나 어떤 기관이면 사실 정부 사업을 했을 땐 우리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정부는 대금 연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사기업들 중에서도 규모감 있는 곳은 자기들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연체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규모감이 있든 규모가 없든 제가 그 회사 본사 찾아가서 왜 돈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 하러 가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제가 받을 이익이 뚝뚝 떨어질 텐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원활하게 뭐 이메일 말고는 전화도 시차도 다르고 쉽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이라 치면은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렇겠죠. 소송 걸려고 해도. 그러면 게다가 이런 국제 변호사.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네. 대금 결제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회사들은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때 큰 명절이라서 한 20일 뒤에 입금된다면 밤잠 설칩니다. 네. 근데 24시간 주 7일 서비스해 준 데가 있다? 야, 얼마나 각광을 받겠어요. 바로 전통적인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이 점을 절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궁금한 네. 점은요. 직접 발행을 해서 그 코인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속도나 비용 면에서 뭐 어쨌든 이쪽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네. 서비스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네. 서비스를 열었다고 한다고 해도 그 기존 은행업을 하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세요. 지금 은행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이거 고객을 아예 뺏겨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뺏길 것 같으면 우리의 이익인 수수료율이 대거 낮아지고 네. 24시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도 그 서비스에 뛰어들어야 된다. 고객을 잃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 관점에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해가고 있고요. 궁여지책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는 이제 슬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그런 모델들을 이제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데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사실 그럼요. 전 세계에서 개인들이 뭔가 사고 팔고 할 때 송금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 두 개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긁으면 그걸로 뭐 끝. 그렇죠. 그런데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1일 거래 금액보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금액이 더 커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 이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요. 예.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신용카드 발행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와 우스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 결제 정산 인프라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통합해 버렸습니다. 뺏길 바에는 예. 우리도 용인을 해주자. 예. 그래서 USDC를 아예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연간 35억 달러 규모의 USDC 결제 정산 처리가 예.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본인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규 신용카드 서비스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들을 더 제공할 것으로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지금 민간 시장에서는 거의 법정 화폐 수준의 지위를 아예 거의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듯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미 정부가 거민을 찍어준 데가 너무 많고 물론 USDC 같은 경우는 뭐 거민을 꼭 찍었다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더라도 이렇게 벌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의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그 자금 운용을 많이 하는 회사인 블랙록 이런 데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 국채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아니면 본인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주세요 하면서 달러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코인을 보내줄 거고요. 그럼 이 달러들 이걸로 지금은 미 국채만 주로 운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도 회사니까 조금 더 수익을 더 남길 수 있을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고민을 하다가 블랙록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에게 그 돈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미 국채 못지않은 안전성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자금들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하셨을 때 1달러와 1코인이 연동을 시키는 그 방법으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만큼의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웠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 국채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미 국채 말고도 미 국채와 성격이 동일한 연준 준비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그런 걸로 이제 있거든요. 대체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리고 미 국채와 동급인 어떤 뭐를 어떻게 할지 또 우리가 미 국채라고 하지만 그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운용을 바로 블랙록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피델리티는 아예 자신들의 우량 고객들 중에선 네. 이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스테이블 코인 더 필요한데요. 그리고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뭐를 투자하고 뭐를 사고 팔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은 취급하지 않아서요, 고객님. 그건 다른 데 가보시죠. 이거는 좋은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델리티는 아예 자기들 서비스 범주 아래 고객이 국채 사주세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 해주세요, 아니면 주식 사고 팔고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서비스까지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토털 서비스를 해주겠다 네. 해서 그러니 월가에서 지금 열거해드린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원래 투자은행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시중은행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안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는 지경이 온 거죠. 알겠습니다. 월가는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쪽은 어때요? 실리콘밸리도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메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브라라는 자신들이 발행하려고 하는 화폐를 기획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요. 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결국 반대해서 이거를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중단했거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생태계 안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객들과 소통하는 고객들이 또 데이터를 주거나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네. 이 리브라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리브라라는 이름은 아닌데요. 네. 본인들이 어떠한 형태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메타가 하는 다양한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를 그걸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네. 뭔가 뭐 지인들 메타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준다든가 뭘 해준다든가 할 때도 네.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원조였거든요. 도토리죠. 도토리. 누구나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싸이월드가 아직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거 빅테크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도토리랑 싸이월드도 학생들은 모릅니다. 아재들의 대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도 이거 다시 해보려고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은 서클과 지금 직접 협상 중에 있어요. 애플페이 생태계에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도입해보면 어떨까? 지금 계속 그걸 뭐 논의 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이 엑스머니 결제 앱을 스테이블 코인에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을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버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돈을 번 금액을 글로벌 은행들을 통해서 미국 본사로 가져오는 거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냥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버릴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에어비앤비도 비슷한 생각들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양쪽이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무언가 사업들을 계속 구상을 해 나가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 둘의 접점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각각의 뭐 자사에서 개발하는 코인들이 자꾸 넘쳐나고 그러면 다양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통용적으로 사용하기엔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접점이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기술과
이 경제의 접점. 예, 실제 이게 접점이 점점 생겨가고 있는 게요. 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이제 은행을 꿈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성의 어떤 화폐를 추가로 발행을 할지 발행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이자를 주겠다. 이런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페이팔은 신용카드와 똑같이 결제 시스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신용카드 역할에다가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페이팔 코인 형태로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까지 주면 이게 시중 은행과 뭐가 다르죠?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의 예금 통장 개설하면서 동시에 그 은행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받았고 그리고 그 은행 통장에 예금 놔두면 조금의 소소한 이자라도 붙으니까 돈 거기다 놔둬야지 하는 걸 페이팔에서 그대로 해도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각각 다른 이유로 생태계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었지만 네. 슬슬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대 아예 직접 자신들의 코인을 발행하려는 회사들이 아닌 회사들조차도 네. 고객들이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금융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저걸 취급해 주자. 네. 어떤 은행 가면요. 캄보디아 통화 들고 가서 이거 달러로 미국 월가에 가서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안 바꿔줍니다. 아, 이건 뭘 바꿔줘요. 저희 이거 뭐 손해입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네. 동전도 아예 취급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 취급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손해다 싶으면 다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집합이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상황이 달러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 하면은 달러를 떠올리고 가장 안정적인 화폐는 달러니까요. 예. 예, 달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캔자스 시티의 연준은행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달러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듯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격은 떨어지는 형태로 움직이고 네. 반대로 달러 가격이 뭐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형태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역상관관계가 확인된 건데요.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0.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0.8까지도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안전자산의 대명사 달러. 그 안전자산에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든가 그 안전자산 기반의 가치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 생각이 들겠죠. 금리가 엄청 높으면 우리가 그냥 이자 은행에 투자하지 뭐하러 다른 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형국에는 네.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그만큼 시세가 떨어졌고 네. 반대로 안전자산을 들고 있어봤자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네 싶으면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역상관관계가 확인됐다라는 게 연준의 의견이었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 아까 말씀드렸던 캔자스 시티 연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그 사람들의 달러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코인 준 거니까요. 네. 그럼 그 달러로 미 연준의 국채를 더 사야 되잖아요. 네. 국채를 더 많이 사면 국채 이자율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미국 국채 이자율은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보고서의 견해였습니다. 국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 국채 달러와 이자율. 스테이블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떤 상관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돼서 국채 금리가 실제 시중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의 매력도를 다시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라고 결국에는 결론을 네.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사람들이 달러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네, 달러가 있어야 그걸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부터 사야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고. 네. 그럼 양의 상관관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공학과 사실 경제의 좀 차이기도 합니다. 공학에서는 또 자연 법칙을 기반으로 여러 공학 기술이 개발되고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법칙이에요. 항상 그 룰이죠, 일종의.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경제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건 네. 법칙이 아니라 경향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학을 전공했는데 경제를 들여다보면 항상 머리가 아픈 이유가 예. 어떤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매번 이런 환경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저런 환경, 그러니까 달라지면 주변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렇죠. 너무 다른 이론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가 저에게는 너무 맞는 게 그때 제가 다른 말을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하여튼 겸손의 표현이십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저는 말 바꾸기를 자주 할 겁니다. 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진짜 다른 해석들이 너무 많이 상황이 나오는 게 바뀐 경제니까. 겁니다. 네. 날 뭐라고 하지 맞아요. 마세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공학을 전공한 제 저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려워요, 솔직히. 네. 법칙이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를 놨더니 떨어진다. 중력 그렇죠. 때문이다.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터집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와의 관계는 예.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려면 그 수요가 있으려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까 양의 상관관계도 가질 법한데 네. 실제 지금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음의 상관관계로 나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또 공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서 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그런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더 법정 화폐보다 뭐라 그럴까요? 더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라는 개념이 훨씬 더 와닿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만 보면 화폐라는 개념보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미 정부가 1달러가 1코인 이렇게 아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 거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정 화폐로 자리 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시장 내에서는 네. 법정 화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가 또 그렇죠. 이제 주목해야겠죠. 마무리로 이제 가상자산의 미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월가와 실리콘밸리 양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2.0이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구분해서 지칭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2.0. 예. 네. 그런데 3.0이 벌써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 제조업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요즘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SDV 이렇게 부릅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자동차는 이제 곧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거의 그렇게 맞아요. 분들 있어요. 자율주행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컨텐츠도 즐기고 개인적인 업무도 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는 그 고객이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거를 해줬을 때 그 고객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 모드를 많이 활용해줘야 자율주행 성능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고객과 계속 또 소통해야 되고 그렇게 소통해준 고객에게 뭔가 리워드라고 해야 되죠. 반대급부도 줘야 되는데 또 제일 원활한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현대 소나타를 이번에 사주시면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500만 원을 바이백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으로 자동차 정비하시거나 현대차 자동차 소모품 사실 때도 쓸 수가 있고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로 현대차가 제공해주는
최신 영화 서비스 그 코인 가지고 편하게 즐기시고요. 네. 최신 뭐 또 서비스 뭐 은행 송금이든 뭐든 그걸로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걸 현대차가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떤 특정 빅테크 코인과 제휴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여기도 그 모든 코인을 몇 대 몇의 비율로 환전하는 것처럼 활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네. 그 고민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아, 이제 제조가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3.0 시장을 만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3.0이라는 거는 박종호 교수님의 제가 마음대로 정한 근데 괜찮은 정의 같아요. 예. 기존 제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예. 그 시대는 3.0이다. 라는 말씀을 아유, 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얘기 드려볼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결론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승원 아나운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저도 네. 아직 답을 못 냈어요. 이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네. 역할이 커져 버리면 가상자산의 대명사는 그 다음에도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치부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치부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완벽하게 탑재하지 않는 한 네. 저로서는 그게 당장은 가능할까 좀 먼 미래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럴 가정을 하고 네. 당장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이 훨씬 더 힘 있는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결론을 누가 아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마무리를 뭐 하나요? 저도 잘 아직은 교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라서 네. 조금 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무- 좀 더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살펴봤고요. 앞으로 네.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